자, 좀 설명 좀 들으면서 필기하세요. 일단은 1페이지는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출제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선발과 평가를 해줘야 되고 변별을 해줘야 되는데 정답률이 98%, 97%는 의미가 없거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어떤 선언들이야. 이쪽으로 왜 안 와?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쪽 잡고 있죠?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왜 저기를 잡고 있어?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 1페이지 예열 지문이 정답률이 97%, 98% 수준이기 때문에 시험으로서 가치가 있나 싶어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다시 한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 내부에서의 어떤 원리 원칙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듣기평가가 있었단 말이야. 국어 같은 경우에도 없어진 이유가 뭐냐?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듣기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 평가가 안 된다. 그냥 다 맞는다 애들이. 이해됐어요? 옛날에 듣기평가 평균이 그래서 한 정답률 96% 정도 나와요. 누가 틀리겠어? 한 번으로 찍는 애들이 틀렸겠지. 그런 느낌이야. 근데 한 번으로 푸는 애들도 시험장 가면 야, 시험지 받지도 않고 자고 있진 않아. 왜? 24명이 치고 감독관도 있고 그래도 인생에 한 번 있는 수능을 치러 갔고 내가 평소에 8, 9등급이 나오고 그냥 수능은 아무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가면 한국말이잖아. 영어도 아니잖아. 수학도 아니잖아. 읽어는 볼 거 아니야. 귀에 들리긴 할 거 아니야. 그럼 풀긴 푼다니까 걔네도. 그러면 이제 왜 98%냐? 마킹을 잘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냥 한 번으로 찍는 애들도 있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정답률 97%는 시험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왜 내는 걸까요? 시험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교육의 가치 때문이에요. 예열 지문이고요. 여러분한테 평가원에서 출제자들이 인사하는 거고요.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출제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아니 이걸 보면서도 못 느끼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예를 들면 학습 이론이라고 말을 붙일 만한 것들이 있어. 찾고 있어. 예를 들면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같은 것들이야. 이건 교육심리학 이론이야. 근데 되게 거창한 것도 없어. 여러분 솔직히 대학교 1학년만 돼도 그냥 교양으로 들어도 하고 끝낼 내용이야. 이론이랄 게 없다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것들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그런데 뭐냐면 처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대랑 다른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정확하게 얘기할게.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될 게 없어. 사람 새끼면 이해를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무슨 얘기냐?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다른 이유 없어요. 보고 있으면. 자, 다시. 그러면 1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정독을 해보세요. 제발. 그럼 여러분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구조도 그려야 되나요? 그림 그려야 되나요? 표 그려야 되나요? 교과서 좀 봐. 여러분 수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수능 문제로 그냥 나오지. 독서 교과서 학습 활동이 뭐로 돼 있을 것 같아? 구조도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라니까요. 표 그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로 그냥 나오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표 그려서 그거 평가원에서 주간 식채점 하고 있어야 되겠니? 그걸 선지로 구성해놨을 뿐이고 보기로 구성해놨을 뿐인 거야. 그런데 되게 10년 전, 20년, 30년 전 그 느낌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선지 하나하나 OX 하고 있다고. 정말. 아니 아직도 거의 중세나 근대 수준이야. 사고방식 자체가. 제발 우리 이 무지성으로 살지 맙시다. 응? 이 시대에 맞는 지성을 갖고 살자고 제발 좀. 교과서 개념이요. 그 독서교과서 구할 수 있는 학생들은 구해서 정독 한번 해봐. 느낌이 있어 그러면. 자, 두 번째. 원래 2페이지에 나왔었던 이런 타운섹스 위원은 얘기했었죠. 고전 독서나 예술 지문이 워낙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보량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얘를 갖다 쓴 거야. 근데 올해는 다른 게 나왔죠. 그러니까 포석을 딱 박은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지문, 이 소재 언제 나오냐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독과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은 앞으로의 여러분 평생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 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가지 않을 예정이다. 빵명이야. 왜? 여러분이 성직자가 돼도요. 생각을 해봐. 어디 김밥집 가가지고 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요즘 주겠니? 쫓아내겠지 요즘은. 물론 줄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존이 될까 가요? 그러니까 사실 성직자조차도 요즘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인도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전기, 수도 다 끊고 완전히 자연인 원신 생활할 거 아니면 북한도 중국도 그 우리식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결국엔 공산주의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본주의야. 쿠바도 자본주의예요. 전 쿠바를 3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쿠바도 자본주의야. 그냥 자본주의야 그냥. 공산주의 같아 보이지만 자본주의야 사실. 그럼 봐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원리를 알아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옛날엔 안 나왔냐? 간단하다니까.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지금만큼 발달되지 않았어. 10년 전에요. 잘 들어. 논문 검색이 안 됐다니까. 서울대에서 뭔가를 썼어 논문을. 검색이 안 돼요. 못 찾아본다고. 근데 불과 10년 전에 키스, 리스, 그러니까 대략 10년 전쯤에 이런 논문 검색 사이트가 구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2.0으로 구축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나간 거야. 근데 국어 교육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잖아. 그러니까 종주국의 과학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국어의 정보 처리에 있어서가. 그래서 10년 전 시험하고 지금 시험이 완전히 그냥 다른 시험이야. 다시. 그래서 지금 나온 소재와 구조가 이후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경제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소위 스타트업에 있어서의 이론을 설명해주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포석을 준 거예요. 난이도는 존나 쉬웠지. 근데 이게 수능으로 내년에, 내후년에 엮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난이도 개떡상하면 그냥 애들 다 터져나간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다 마찬가지야. 멀티버스 나올 거라고 했었고 나왔죠? 철학 논리학도 이것도 기출 연계인지 모르면 참 딱한 사실이야. 왜? 봐봐.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잖아. 영혼이 있냐 없냐. 종교적 관점이냐 유물론적 관점이냐. 유물론적 관점 바꿔 얘기하면 뭐야? 18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엠페도클레스의 환원론이야. 물질론이고. 그 지문 4단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서로 경쟁을 했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은 뭐야? 영혼이 있다는 관점이야. 이원론적 관점이라고요. 엠페도클레스 물질론 환원론은 이론론, 동일론이야. 이론론, 동일론, 이원론. 언제 작년 출제된 거잖아. 다 엮여있는 거야 지금. 그래놓고 그걸 뭐랑 엮었어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로 엮은 건데 이게 왜 소름 끼치는 거냐면 자유의지 유무가 과학기술과 엮여.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간순간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인지하면서 느끼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 4차원 이상의 존재가 보면은 그냥 우리가 영화 보듯이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흘러갈 일들 흘러가고 역순으로도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거야. 가상세계라는 주장들이 많아.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상세계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어. 이 세상은 가상세계일 것이다. 매우 확률적으로 그렇다. 왜? 봐봐. 나중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가 가상세계랑 현실세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칩시다. 과연 가상세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체험하고 싶은 고난조차도 사실은 고난을 극복해서 쾌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설계해 놓은 가상세계로 내가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거야. 전 세계 50억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실세계도 한 가지의 경우야. 모든 사람의 가상세계의 경우가 50억 가지야. 그러면 이게 현실세계일 확률은 50억 1분의 1일의 확률이야.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 사기가 가상세계일 확률이라고 가상세계일 거라고 주장하는 확률적 근거야. 상당히 타당성이 있거든.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나는 신학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이해가 안 되는 양자역학이야. 지금 기억나죠?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비판했던 거. 그래서 양자역학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 논리적으로.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그게 근데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위 차원의 존재가 있다. 이 세상에 가상세계일 수도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은 고대 인간들이 신의 존재를 믿은 거랑 비슷한 거죠. 설명이 안 되면 신의 뜻이라고 해버린 거야. 그 시절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설명이 안 되니까 야 이거 가상세계 증거 같은데 이래버리는 것 같다고 난 생각을 해. 분명히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뭔가 발견이 될 거야. 자, 말을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이미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엮여 있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소재적으로도 중요했었던 철학 논리학 지문과 과학기술 지문이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같은 미분 개념 문제라도 어떤 문제는 2점짜리고 3점짜리고 4점짜리고 30분 킬러 문제가 되기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정보 처리 원리더라도 난이도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모든 확률에 대비를 해야 되지만 확률의 가중치를 두고 대비를 해갈 거고 사실은
이 시험을 우리는 대비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냐? 이럴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야. 근데 어차피 얘가 준비가 되면 얘는 그냥 돼요. 그렇다고 얘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1416으로 실전 연습하는 정도로 얘를 해결할 거야. 알겠어? 나머지는 기존 수업 방향대로 갑니다. 난이도 어려운 것 대비로. 됐죠? 자, 그 다음 문학인데, 문학도 되게 중요한 작품들과 지문들이 많은데, 왜 그런 문학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냐? 실제로 오답률 1등이 문학이죠? 이유는 간단해. 기본적으로 평가원 교수님들은 다들 문학교육과 비문학교육 다 전공하세요. 다들, 보통은. 물론, 고전문학 전공을 더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전문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독서교육을 안 하시진 않아. 수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맡으세요, 보통은. 그럼 뭐냐면,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임용이 됐다, 내가 독서 때문에 임용이 됐다 하더라도 문학 쪽에서의 생각이 없진 않으시고, 근데 지금 문학 출제하신 교수님이 내가 아는 분 같아. 내일 읽나 모레쯤에 연락 한번 해보려고요.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연락이 안 되면 빼박이야. 그냥 감금 되신 거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다뤄지는 작품들이요, 어떤 교수님의 어떤 되게 중요한 사상적인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또래와 그 세대가 그랬어. 내 세대가 그랬어. 내 세대 서울대 다녔던 친구들한테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700페이지는 내 또래의 서울대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추억이야, 진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되게 봐봐, 서울대를 갔잖아.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 막.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택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선배들하고 술 먹으러 가고 재밌게 놀고 술자리 게임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이제. 그렇게 캠퍼스에 로망과 낭만이 있고, 요즘처럼 취업이 빡세가지고 막 무슨 애들이 취업에만 매달리고 로스쿨 가야 되고 의전원 가야 되고 전문대학원 가야 돼가지고 학점 관리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더란 말이야. 그런 캠퍼스 낭만 있던 시절이야.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야, 개꿀강이니까 이건 무조건 신청해라 라고 해가지고 서양미술사 수업을 보통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일단 이제 남자애들이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쁜 애들이 많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이제 카더라 소문을 듣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 갔어. 역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하게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찰나에 책이 툭 떨어지는데 책 두께가 씨발 이만해요. 진짜 책 두께가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해.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야. 진짜 700페이지야. 그럼 모든 1학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미쳤나 싶어. 이거 언제 보냐? 딱 정확히 이만해. 책 두께 딱 이만해. 그래가지고 나 같은 새끼들이 이제 대충 훑어보다가 던져. 근데 되게 개웃긴 게, 역시 평가원 교수님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읽으시는 분들이야.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나왔냐? 매일 조금씩 읽어서 700페이지를 다 읽었다. 야, 서울대생도 매일 700페이지 읽는 미친놈, 죄송해요. 없어. 누가 읽고 있어, 그거를. 대학교 1학년이 논리 바쁜데. 요즘하고 달라. 옛날이야. 2000년대. 여러분 이제 태어나던 그 시절. 그 시절엔요, 누가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평가원 교수님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달라. 그걸 다 읽으신 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 이걸 다 읽는 새끼가 있었구나. 왜냐하면 서양미술사는 2000년대 학번의 서울대생들이 모를 수가 없는 책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한테 엄마 수학의 정석 알아? 다 알아. 성문 종합영어 알아? 다 알아. 그런 느낌이야. 너희들한테 야 NCT 아니야? 다 알아. 혹시 모르니? 아이유 알아? 다 알아. 이런 느낌이야, 그냥. 너희가 나오나는 알겠구나. 예를 들면 어디로 갈까? 예를 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내가 그럴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 지문을 들여다보는 순간 너무 느낌이 일치하더라고요, 사실은. 알겠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발 그만 헤매. 평가원은 이미 수능이라는 건 이미 출제 매뉴얼, 교육과정, 시험 범위, 기출, EBS 그 소재가 어떤 국어 교육학에 베이스한 어떤 사고가 있어. 그 사고 능력을 측정할 뿐이야. 다만 그 사고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야구 선수지만 축구 잘할 수 있잖아. 내가 육상 선수지만 축구 잘할 수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해결을 해왔던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육상을 했던 거죠.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달리기가 빠르니까 골 잘 넣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런 레벨이 아니야. 옛날에야 동네 축구 할 때야 달리기 빠른 놈이 다 잘했겠지. 근데 프로 선수가 됐어. 그러면 육상과 축구는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피지컬이 뛰어난 애들이 있고 여전히 이쪽에서 나같이 수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결과가 뭐야? 만점자 65명이야. 알겠어요? 만점자 65명이잖아요. 강남구에 만점자 1명 있을까 말까야. 알겠어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지문이 여러분 그냥 적당히 일치로 풀면 맞았겠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해설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번 9월 평가원은. 계속 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 지문을 제가 이렇게까지 분석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쉽지만 어렵게 풀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려운 시험 대비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쉬웠다 하더라도요. 일치로 명명백백하게 이게 정답이구나가 사실 안 보였을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근데 동그라미 쳐졌으니까 넘어갔겠지. 그게 다 위험성으로 내포가 되고 있는 거야. 수능은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왜 이렇게 또는 어떻게 이렇게 설계됐는지를 보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문항 설계가, 지문 설계가, 정답 선지 설계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가 보이면 그냥 진짜 출제자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정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가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만들어 놓지 않은 걸 내가 새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꾸 뭔가 착각을 하는 게 학사랑 석사까지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따라가는 게요. 그리고 박사가 하는 공부가 세상에 없던 뭔가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꾸 공부하는 거 보면은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또는 뭔가 고집이 센 학생들은요, 등급 상관없이 박사들이 하는 공부를 하려고 그래. 세상에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니까? 자기 나름의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해. 제발. 학사, 석사까지는. 고3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 야, 내 5살 먹은 조카가, 삼촌, 세상은 이런 것 같아. 그거 귀여운 거지. 귀여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적이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거라니까? 왜 자꾸 박사가 해야 될 일을 고3에 하려고 그러고, 재수생 하려고 그러고, 초등학생 하려고 그래. 하면 귀엽지. 귀여워요, 아주 참. 흐뭇해져.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입시에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자기가 충분히 모든 변수를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생각보다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무력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래 끝내라니까. 이게 재수상수가 성공률이 되게 많이 떨어져. 진짜로. 왜 그러냐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 학생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 왜? 진짜 라떼가 아니라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 내 고3 때 학교 애들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하고 들어오면 요즘 이제 때리진 않지. 근데 고3 때 애들이 막 축구 존나 땀 흘리고 들어오잖아. 우리 때는 존나 참았어 진짜. 고3 미쳐가지고 무슨 운동하느라 힘 빼고 자빠졌냐고. 무식하기 짝이 없죠. 왜냐면 인간은 주당 3에서 4m라고 해요. 이게 기초 대사량이 1m야. 그러니까 3에서 4m 정도면은 한 6m? 뭐 한 이 정도인데 이게 최대 심박수 한 4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적정 난이도의 운동, 적정 강도의 운동이야. 이거를 주에 3, 4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돼요. 근데 옛날에 뭐 선생님들이 알아? 힘 빼지 마 이 새끼들 하면 존나 패고. 옛날에 뭐 운동 가르쳤던 사람들 뭐 알겠어요? 헛짓거리 하자 그러면 존나 패고. 그렇게 무식했던 시절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까. 요즘 넷플릭스 1위 드라마 DP잖아. 존나 웃긴 게 진짜. 그러니까 별로 볼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이제 내 유튜브 관리하다가 그냥 떠서 딱 봤더니 막 유튜브 예고편 보는데 PTSD 빡세게 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보고 있는데 되게 공감했던 게 거기서 그 얘기를 해.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 간무일 때 수통이 있는데 수통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냐고. 6.25 때 쓰던 거라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도 그 수통을 언제 썼냐? 내가 2003년 군번이야. 2003년에 군대 갔다 왔거든요. 2003년에 제 수통은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거야. 실화야, 실화. 내 총은요, 베트남전 때 만들어진 거야. 아, 물론 이제 총기는 지금 바꿨을 것 같다. 이제 내가 후방에 있어가지고 M16을 썼었는데, 그거 보면서, 아, 씨발, 맞지? 바퀴 예제 적 같은 거, 막 그러면서. 감정이 존나 돼가지고 막 울면서 봤어, 내가. 씨발, 존나 힘들었겠다, 니놈을.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 제발 당 말씀드리는데, 오래 가세요. 선생님 재수할래요? 대치동에 80%가 재수하고 있어요.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못 알아먹으면 방법 없죠. 필기해, 빨리. 필기하라고 쌉소리 하고 있는 거. 필기하세요. 필기. 아니, 지금 이걸 왜 1년 더 하려고 그래? 아, 무슨 약간 미안해. 약간 변태니? 왜 이걸 1년 더 해, 이걸. 이 괴로운 걸. 자꾸 나를 막 괴롭게 만들어야 거기서 막 기분이 좋아요?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니까? 올해 끝내, 제발. 올해 끝낼 수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별거 없어요. 하루에 4시간, 한 강씩 한 달만 딱 해봐. 사고의 질적 변화가 무조건 생겨. 그리고 봐. 내 국어수 뭐가 다른지 이제 알겠죠. 이걸 12월 달에 들으면 못 알아먹는데 9월 달에 들으면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9월이 됐는데도 못 알아먹는 게 아니야. 9월이 됐는데 못 알아먹는 거는 일단 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씨발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느낌일 수 있어, 그거는.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국어라는 과목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와. 따라오라고요. 오케이? 그러다 보면 아, 이거구나. 그럼 1등은 나와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런 강의가 국어는 없어. 수학은 많아. 수학은 길바닥에 채요, 그게. 서점 들어가서 진짜 정석 하나만 사서 봐도 돼, 그게. 국어는 어디 있어, 그게. 영어도 많아. 성문 종합 영어도 봐도 돼. 30년 전이고 40년 전이고 그 책들이 이미 그런 세팅이 돼 있던 과목들인데 국어는 여러분 지금의 국어 시험은요 확립된 지 5년이 안 됐어요. 2017, 18, 19, 20, 21 이제 22, 5년째야. 여러분 제발 알겠어? 여러분 윗세대들에서 국어 과목을 배울 게 없다니까요. 몰라요. 그 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1도 몰라. 정말로 진심으로. 야 아직도 내가 엊그제 충격적인 게 내신 수업을 하더라고. 고1이든지 내신 기간이니까. 듣고 싶진 않았어. 선생님 되게 수업 잘하시네? 근데 내가 순간 시조가 45자 낸 거를 가르치시더라고. 그래서 와, 여긴 30년 전이구나. 야, 너 시조 작품 볼 때 45자 세냐? 알아서 뭐 할래? 시조 45자 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고 넘어갈 정보지 수업 시간에 다룰 만큼의 가치가 있는 정보가 절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 국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또는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시험 시간 80분 안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글쎄 뭔가 되게 우리의 되게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들게 될 거라고. 요즘 이제 DP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대한민국 군필자들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 진짜.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이쪽으로 옵시다. 설명 듣고 필기하시면 또 도움이 될 거야. 지금 페이팔이라 그래서 이게 저기 뭐라 그래? 실리콘밸리 마피아?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도지코인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티엘, 이 사람도 지금 코인에서 찾아서 하고 있더라고. 두 사람이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한번 먹었었어요. 지금은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이 이제 경쟁 중이긴 한데 애플페이도 있고 뭐도 있고 2000년대 한참 IT 버블이 확 생길 때 페이팔을 둘이 합병해서 만들어가지고 먹었어요. 그 돈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X 화성 간다 그러고 있고 있는 거거든. 이 사람은 Y 콤비네이터라고 그래서 벤처 투자회사를 차렸어요. 대표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페이스북 같은 거 투자했어.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벤처 투자 회사야. 그거의 수장이야. 이 사람이 스탠퍼드에서 창업 강의를 했어요. 그게 하우 투 스타트업이라는 강의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어요. 클릭해서 보면 돼. 이제 물론 이거 영어야, 영어. 누가 한글 자막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를 되게 강의가 되게 좋았는데 그거를 스탠퍼드 한 학생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피터 티엘의 검수를 받아서 피터 티엘 이름으로 낸 게 스타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 어떻게 스타트업을 성공할 것이냐? 왜 해야 되냐? 그 내용이야, 이 지문이. 사실은. 거기서 광고의 역할 한 파트를 갖다 낸 거거든? 자, 이 똑같은 수업을 서울대 경영대에서도 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마 서울대 경영대 벤처경영학과라고 윤합정원 생겼을 때, 첫해 생겼을 때 내가 아마 들었을 거야, 이 수업을. 그러니까 매주 이게 3시간짜리 수업이고 20분간 수업을 했나? 3, 4, 5, 6. 4, 4, 16. 한 16주 정도? 15주 정도 수업했었는데, 이 수업 내용이요. 여기 지금 다뤄지는 내용이 그 수업의 절반 정도야. 알겠냐? 서울대 경영학과 여러분이 한 과목 절반을 지금 3분 만에 배울 거예요. 잘 들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은 되게 이상적인, 예를 들면 기체도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듯이 경영학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시장도 이상적인 상태가 있어요. 일단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야. 왜 완전 경쟁 시장이 이상적인 시장이냐면, 자, 예를 들면 이게 원가라고 칩시다. 이게 이윤이라고 칩시다. 그럼 소비자는 이 가격에 사잖아. 그럼 보나마나 누군가는 이윤만큼을 더 낸 거잖아. 여기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야. 자, 일단 이 지문의 레퍼런스는 제가 아마 작년에 이 지문 출제 확률이 3년 안에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진짜 하다못해 성직자를 해도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지 못할 그러니까 살아가야만 해요. 여러분 진짜 무슨 이제 뭐 아마존의 원신? 야, 아마존 뭐 지금 밀림 뭐 다 작살내고 있다는데, 더 이상 인류라는 존재는, 특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이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가지 않을 이유도 없고 100% 살아가게 돼요. 물론 거기서 자기 욕망이 어느 정도고 자기가 기대한 행복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삶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원리원칙은 똑같다니까. 만류인력 법칙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2000년대 IT 시장을 결제 영역에서 독점했던 기업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티엘이라는 두 사람이 원래 경쟁자였다가 합병을 하면서 얘네가 다 먹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알다시피 테슬라,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같이 화성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고, 실제로 테슬라 기업 가치가 1000조가 넘을 거야. 아마 세계 한 5대 안에 들 거야. 그게 이제 단기간에 돼버린 거고, 피터 티엘은 Y 컴비네이터라 그래서 벤처 캐피탈을 차렸는데, 얘네 포트폴리오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2000년대에 미국에서 잘 됐다는 투자는 얘네가 거의 다 했어. 그래서 피터 티엘이 Y 컴비네이터를 통해 스탠퍼드에서 창업 강의를 했어요. 그 How to Startup이라는 강의였는데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으로 메꿔져서 나온 거고, 이 책 내용의 한 파트예요, 여기가 사실은. 그리고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다양한 융합 전공 같은 걸 만들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만들었었던 융합 전공 여러 가지 중에 한 7년 됐나? 이게 되게 서울대 경영대에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과거든. 이게 벤처 경영학 전공이라는 건데, 거기에 입문 수업, 그러니까 개론 수업이야. 거기 50% 내용을 내가 아까 3분이라고 그랬는데 5분 만에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요, 완전 경제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물리학 법칙 같은 거 할 때 이상기체 방정식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이상기체 방정식은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기체, 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낙하할 때 항력, 부력, 중력 세 개만 따지는 이유는, 분명히 얘도 어떤 마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고려했을 때 어떤 완결된 하나의 수식 형태로, 원리 형태로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거거든.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도 어떤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뭔가 정의하거나 다룸에 있어서 완전 경제 시장을 정의하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투입된 원가가 있을 거야, 어떤 제품이. 예를 들면 아이폰을 만들어. 아이폰 원가가 예를 들면 $300라고 칠게. 그러면 $300에 팔아야 사실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윤이 원래는 없어야 돼. 이윤이 있다는 건 누군가 이윤만큼을 더 냈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네가 이만큼의 이렇게 이윤을 얻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딴짓을 하던 놈들이 딱 보다가 야 우리도 돈 벌어야지. 근데 얘가 후발주자지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덜 돼서 오히려 원가가 비쌀 수도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중국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기술이 오히려 떨어짐에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야. 또는 얘네들이 자 봐. 기존 플레이어를 이기려면 같은 가격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윤을 요만큼밖에 안 붙이는 거야. 근데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싸니까 얘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뭐냐. 원래 이 시장에서 이만큼의 이윤이 발생하던 시장이었던 건데 이윤이 요만큼으로 줄어버리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어 얘네는. 야 우리 기술 개발에 원가를 더 낮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얘네를 이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윤을 요만큼으로 또 줄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기술 개발에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격 경쟁이 계속되다가 더 이상 수익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해됐어?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결과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수익을 벌지 못한다요. 그게 뭐냐면 항공산업이야. 그러니까 항공산업 80년 역사의 영업이익률이 0.2%밖에 안 돼요. 항공산업 100년 역사의 영업이익률이 0.2%밖에 안 돼.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돈을 잘 버네, 아시아나항공이 돈을 잘 버네. 그건 뭐냐면 국적기잖아. 즉 LCC 말고요. 풀서비스하는 항공기는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요를 독과점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돈을 벌고 있는 것뿐이야. 전 세계로 놓고 보거나 미국같이 막 수십 개가 난리나는 상황에서는 0.2%밖에 못 벌어요. 자, 그럼 반대축에 있는 기업은 누구냐면 구글이야. 구글은 독과점했어요. 뭐를? 전 세계 검색 시장을. 그러니까 100% 독점하진 않았지만 과점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잖아. 그런데 얘네는 우리가 검색할 때 돈 내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돈 어떻게 벌어? 광고 시장에서 번단 말이야.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공산업시장이 100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보다 구글이 창업한 뒤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을 거야. 영업이익이. 그럼 봐봐.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 돈 못 벌어야 되겠냐? 돈 벌어야 되겠냐? 후자지. 이거야, 그래서 이 강의에 이 스탠퍼드에서 How to Startup이라는 이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너희 어떻게 독과점 시장을 만들래고 왜 만들래야 더 중요한 건 왜 만들어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건 맞잖아. 너와 나의 거래잖아요. 근데 거래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당근을 쓰는 이유가 뭐냐? 당근 쓰죠 여러분? 당근마켓 모르는 사람 없죠? 아니, 혹시 있니? 곧 당근을 쓰실 건데 왜 당근을 쓰냐면 원래 중고나라를 썼잖아. 야 나도 중고나라 사기를 한번 맞았었어. 샀는데 왜 벽돌이오냐고. 샀는데 왜 연락이 끊기냐고. 이게 중고나라예요. 근데 당근은 동네에 인증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만날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는 살라고 하는데 갑자기 경남 진해래. 갈게요. 아 근데 오늘은 뭐 독도에 있대. 위지랄 해 애들이. 어떻게 사? 사기지. 그런데 당근은 어디신가요? 우리 옆 동네야. 아 그럼 어디서 보실까요? 봐. 거래해.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당근이 사실은 중고나라고 모구간에 다 잡아먹어버린 거거든. 창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그렇게 사기 거래란 중고 거래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중고에서 그 사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 시장 실패 상황인 거야. 그러면 그 시장 실패 상황에서 뭐가 문제고 해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야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볼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 검증을 해서 이게 성공하잖아요. 그럼 당근마켓이 돼가지고 중고거래 시장을 독과점해버리는 거야. 반면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개털되는 거야. 심지어 투자했던 돈도 건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창업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결국엔 자본주의 사회에서 3M 항상 얘기했었죠. Man, Material, Money. 그래서 인력, 자원, 돈을 투입을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이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에는 돈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서 다시 이 과정을 계속 사이클을 돌린다는 그런 이론이야, 사실. 오케이?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사업 개발을 하잖아. 그 얘기야. 처음에 삼성은 어떻게 시작을 했어? 대구에서 사과가 100원인데 만주로 가면 1000원인 거야. 그래서 대구 사과 사다가 만주에서 500원에 판 거야. 그렇게 삼성이 시작했어요. 즉, 시장 실패잖아. 대구에서는 100원짜리가, 만주에서는 1000원이네 라는 시장 실패가 있는 거잖아.
가설을 세운 거죠. 내가 이거를 기차에 태워가지고 운송비 한 200원 정도 추가해서 원가 300원에 600원 팔아먹으면 350 벌 수 있겠는데 하나 팔면? 그래 봤던 건데 실제로 통했던 거야. 그런 식이야 항상.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 얘기 왜 하는 거냐? 이게 반독점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미국은 이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를 100년 전부터 겪었어요. 그러면 독과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지금의 통신사 같은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통신사 되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양아치? 정확한 표현이야. 양아치야 그냥. 양아치야. 일단 양아치야.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왜 양아치인지. 일단 KT에서 저는 20억을 못 받았어요. 양아치야 그냥. 아무튼 그런 좀 독과점을 하게 되면 그런 양아치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격 결정권을 가져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언제부터 통신료가 10만 원이었냐? 언제부터 우리가 핸드폰 비용이 10만 원씩 내? 10만 원만 냅니까? 인터넷, TV 끼워 팔아. 나중에 해지하려고 그러면은 너 할인 받았대. 얼마 받았는데요? 한 달에 5만 원씩 20개월 받았으니까 위약금 100만 원 내래. 씨발. 뭐 그런 식이야. 예를 들면. 왜? 지들이 독과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0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미국에서는 럭펠러라든지 이런 뭐 철강, 석유 이런 재벌들이 이미 있었고 걔네들을 반독점법으로 다 쪼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지금 존나 조심하는 게 뭐냐? 반독점법이야. 자기들이 독과점으로 묶이는 순간 좆되는 거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자기를 반독점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냐? 야, 우리가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야, 우리 검색 돈 안 받고 하는데 거기 수익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너의 산업 영역은 어딘데? 우리는 광고 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광고 산업 점유율 5%도 안 돼. 한 3% 되나? 맞아. 왜? 미국 전체 광고 시장 생각을 해봐. 오프라인 광고도 있을 거고, 정답판 광고도 있을 거고, 뭐 공항 광고도 있을 거고, 별의별 광고 중에 우리 광고는 뭐 3%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독점했다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그런 정도까지 지문까지 갈 거야, 앞으로. 3년, 5년 안에. 왜? 그걸 알아야 돼. 왜? 그걸 모르고 이 시대를 살잖아요. 얘기했다. 더 이상 노동 수익성은 자본 수익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맨날 열심히 일해갖고, 씨발, 남들은 맨날 강남에 집 사가지고 부모 찬스 써가지고 10억, 20억씩 벌고 잡았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지? 그 한강다리가 밖에 못 가요, 그러면. 내가 맨날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씨발, 한강다리 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평가원 교수님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상식과 정보 처리 능력을 측정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느낌을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도 코로나는 코로나니까 쉽게 일단 낸 거야. 하지만 쉽다고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이 쉽지만 맞췄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을 거고 그 인식에 따라서 어떻게 하지라는 문제식을 좀 바뀌어 원했던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문제 있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이런 베이스거든요. 이런 베이스. 이런 베이스로 이 지문이 나온 거야. 봅시다. 자, 일단 1단락에서 자, 이런 상호특성 지문은 자, 이제 지문으로 왔다 얘들아. 공통적인 주제, 소재를 가지고 있어. 그게 광고죠. 두 번째는 광고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분야는 뭐예요? 시장. 즉 광고가 독점 시장을 만들어내느냐 광고가 경쟁 시장을 만들어내느냐야. 찬반이야. 독점과 경쟁은 반대지. 대립되는 개념이 잡혔잖아 지금.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독점 시장을 만드는 전략을 설명했고 광고를 통해서 경쟁 시장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설명해 놓은 지문이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난이도를 대폭 낮췄을 뿐이고 하지만 구조나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베이스로 깔고 있는 접근 방식 자체는 여전히 난이도가 꽤 있지만 여러분이 일치로 풀었을 때 체감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뿐이지 어렵게 나왔을 때는 뚝배기 다 터져요. 다시. 그럼 봐. 1단락의 주제는 크게 3가지 키워드예요. 4가지 키워드예요. 광고를 통해서 기업들은 차별적 인식을 시키는 게 목표고 선호도를 높이는 게 목표야. 그 결과 독점적 지위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이 단락에서 왜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야 되냐는 거야. 판매자가 가격 결정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런데 선생님 아까 판매자가 가격 결정을 하면 양아치 짓을 한다며. 아까 얘기했잖아. 돈을 벌어서 저기 그 사우나 가고 막 이런데 저기 뇌물 주고 그 짓을 하라는 게 아니야. 사치하라는 게 아니야.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연료와 동력이에요. 기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왜? 고용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자원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라는 건요. 연료와 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해서 가설 검증해가지고 얘가 성공에 독과점했잖아.
그 돈 가지고 비리 저지르고 사치하고 그 연병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 그 돈을 다시 한번 시장 실패가 있는 영역에다 투자를 해서 가설 검증해서 망하면 회사 망하잖아. 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다시 한번 가설 검증해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설 검증해서 이걸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원코인, 투코인 넣기 위한 돈일 뿐인 거예요. 즉 연료와 동력일 뿐인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윤 추구 그 다음은 뭐냐면 시장 실패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연료 동력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독과점을 해야 돈이 생겨서 이윤이 생겨서 그 이윤 가지고 그 다음 넥스텝이 있는 거잖아요.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넥스텝이 없어. 죄다 망할 일밖에 없단 말이야.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망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딱 이거야. 생계 유지만 가능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해야만 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연력, 동력도 나오는 거야. 다시.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차별적 인식을 시키고 내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고 해. 왜 그러냐는 거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순간 판매자 가격결정을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면 한정판.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에서 톰브라운 한정판이 나왔어. 웃돈을 주고 사잖아요. 또 옛날에 뭐 리셀러들 한참 많았잖아. 여러분이 뭐 백화점 가가지고 롤렉스 매장에 보면 일단 들어가서 서브마리너 있냐고 물어봐. 있으면 사 일단. 사는 순간 여러분 500만 원 번 거야. 리셀하면 돈이 생기는 이유. 왜? 공급을 줄여버리면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려고 해. 어떤 경우? 판매자 가격을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이 많이 생길 거고 저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걸 이달락에서 원리 세팅을 한 거야. 두 번째, 이달락 원리 세팅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게 해결 방법이냐? 아니야. 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아버리면 그거를 모르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면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수익성이 없는 시장에는 진입을 안 하려고 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시장에는 전 경쟁자가 진입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원리까지 이달락에 세팅을 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3달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야. 차별적 인식을 하기 위한 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 전달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품의 경쟁력과 상관없이 광고비를 많이 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야. 왜? 소비자는 경쟁력이 높은 제품에 높은 광고비를 태울 거라는 추론을 한다는 거죠. 됐어? 그리고 이 원리 또 두 번째 하나 더. 뭐 탄력성.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문이요. 뭔가 위계나 구조가 되게 깔끔하고 아름답게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뭔가 자꾸 소재를 밀어넣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포석이라니까요. 설계치고 있는 거야. 지금 평가원에서. 나중에 뚝배기 제대로 한번 터질 수 있는 설계를 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수능이 어려웠어 봐.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야, 우리 9월 연계했는데? 최소한 그런 정도의 당위성은 만들려고 지금 설계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은, 그건 내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평가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9월 시험지에 이런 걸 냈으니까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지? 그럼 수능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내더라도 대응이 되겠지? 이제 이런 되게 착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냐?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가격 탄력성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동의어가 계속 반복돼요.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거는 독점적 기를 누리다는 거다. 충성도가 높다는 거다. 그래서 신규 진입할 때 이런 전략을 쓴다 정도로 끝났어.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많은 정보를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20개 내외의 정보로 추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가능한 거고 선지 판단이 100% 수렴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라고요. 근데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다 끌고 와봐. 처리가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되는 방법인 거야. 혼자 집구석에서 내가 1시간씩 분석을 할 때나 되는 방법인 거지. 내가 학생들 가르치려고 막 30분씩, 50분씩, 1시간씩 해설이 가능할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실전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실전에서 일치로 푼다? 그냥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그럼 어떻게 들어왔냐? 나의 초반부에 가의 내용을 세팅해서 들어와. 그래, 나의 첫 줄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됐지만 보이죠? 이윤 추구 수단. 보이죠? 보이죠? 독점적 지위를 누려야 돈을 번다니까. 하지만 돈을 못 벌 수도 있다는 거야. 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광고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자, 소비자 반응이 달라진다면.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봐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경영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변수 A, B가 있을 때 A가 B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했을 때요.
A에 따라서 B의 변화 정도가 크면 탄력성이 크다야. 조금 변하면 탄력성이 작다야. 이거 좀 이따가 수요 곡선 가지고 볼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에는 소비 수요, 그러니까 생산 곡선, 수요 곡선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세팅을 했다면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광고가 시장의 첫 번째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경기의 선순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광고를 많이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옛날에는 핸드폰 막 5년, 10년씩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 매년 나와. 이젠 아이폰 13 나왔어요. 내가 이거 살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 나 이거를 미국 가서 샀어요. 아이폰 11 나왔을 때. 그래서 사면서 존나 해피했는데 2년 만에 13이 나와.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필요와 구매 욕구가 생겨요. 소비 주기가 짧아져.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생산해야죠. 생산하려면 투자해야죠. 생산하려면 고용해야죠. 그러면서 근로자도 많이 고용하고 임금도 줘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많이 쓰죠. 돈 쓰는 속도가 빨라지죠.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 경기 선순환을 얘기를 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우리가 방학 특강에서 했었던 거야. 2년 전 EBS 지문으로. 진짜. 그러니까 10만 원이 있어요. 햄버거가 5,000원, 피자였다, 피자. 피자가 5,000원, 콜라가 2,000원. 나는 피자만 처먹을게요. 피자 빌런이에요. 그러면 피자 5,000원에 20개. 0,20. 필요 없고 난 콜라 빌런이에요. 콜라만 처먹을게요. 콜라 2,000원이면은 0,50개. 그래도 좀 콜라랑 피자 좀 섞어서 사야 되지 않냐? 오케이. 그러면 점점 찍어가지고 이게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지점이 있다 그래. 그게 뭐야? 이거잖아. 기억납니까? 이 그래프? 그거 갖다 낸 거야. 정말요? 맞아. 왜? 분명히 이거 하나 이거 때려 박아놨고 EBS에 출제됐잖아요. 알고 있다고 전자고 낸다니까. 지금까지 매년 그래왔잖아. 다만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은 미분법 문제지만 지웠네. 같은 미분법 문제지만 난이도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갖다 버려야 되는 30번 문제일 때까지 난이도가 벌어지는 것처럼 같은 정보 처리 능력이지만 이렇게 쉬웠던 시험도 있는 거고 뒤지게 어렵던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 미분법을 공부해가지고 대응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 처리 원리를 해서 대응을 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안 보이고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저는 일치로 하던 대로 제 나름대로 풀게요. 결론은 뻔하다고. 다시. 자,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경기가 선순환되는 원리를 얘기하기로 한 건데 갑자기 또 광고가 안 좋다는 얘기도 나와. 그러니까 존나 뜬금없이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요. 왜냐고? 포석이라니까. 6월, 9월 둘 다 포석이야. 지금 설계 치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 이것도 ESG 얘기예요. ESG 얘기가 뭐냐면 E,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재용이 형이 그 깜빵 갔다 왔잖아요. 저기 서초대로 741 11 삼성 본사, 서초 본사에서 이제 일 보시는 우리 이재용 형님께서 깜빵 갔다 오셨잖아. 그거야. 이제 삼성도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개편해야 돼서 어떻게 됐냐? 이제 다시 제가 제 후손한테 회사를 물려줄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겠어? 좆대니까 회사가 깜빵 간다니까. 그 물려 받으려다 깜빵 간 거예요. 또 이제 저희도 노조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스타벅스 그 종이 씹는 맛이 나더라도 그래서 종이 빨대 쓰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야. 왜? 안 이러면 소비자들이 난리를 피우니까. 그래서 ESG, 환경, 소셜, 그러니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갑자기 광고를 많이 하면 환경오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광고를 하는데 왜 환경오염이?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얘기가 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설은 필요가 없어. 아니 그냥 푸세요. 그냥 마음대로 푸세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한 3시간 풀면 다 맞겠지. 그거 갖다가 야 얘들아 이렇게 풀어야 돼 저렇게 풀어야 돼 누가 내 말을 듣어주긴 하겠어? 나만 이상한 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해설강이라고 생각해서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설계에 따라서 올해 수능에 어느 정도 가능성 내후년 수능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를 보여주기 위한 소재인 거예요. 이건 설계도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포석 딱딱딱 때려놓은 거야. 그러면 올해 수능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지라는 방향성을 주는 그냥 미분값일 뿐이라니까.
이게 결론이 될 수가 없어. 이걸로 대학 가는 애들이 어딨냐. 내년에 대성학원 가고 시대인재 갈 땐 쓰겠지. 시대인재 좋은 반 가려고 이거 뭐 9평 뭐 만점 맞을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이 포석이 되고 이 시험이 설계가 돼서 올해 수능, 내년, 내후년까지도 엮인다니까요. 그 흐름을 봐야 되고 그걸 또 왜 봐야 되냐. 당신들 인생이라니까. 이런 통찰력 없이 세상에 떨어져 봐. 나도 뒤지고 싶고 나도 한강다리 맨날 생각한다 진짜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쫓겨나가지고 나 진짜 강남역 노숙자 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저기 도곡동에 살고 있긴 하지만 도곡동에서도 제일 후미진 곳. 여기도 도곡동이야? 이런 느낌인 곳에 이제 겨우 찾았어. 막 한 달 내내 검색해가지고 씨발 이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왜 없지? 막 이러면서 왜 없겠어? 5억짜리가 10억, 15억 됐는데 없지. 그래 존나 찾아가지고 집도 없어 여러분. 이런 시대라고.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평가원에서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덜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수능 내고 있는 거야.